실험 활용하기입니다. 이제 어떤 실험을 분석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았으니까 몇 가지 과학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험을 통해 나름대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험 세 가지를 연달아 해보기로 한대요. 어떤 배가 움직일까라고 해서 이제 배를 요 두꺼운 도화지죠. 마분지 4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4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수업 끝나고 한번 직접 해 봐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 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얘네들을 띄워 놓으면 뜰까요, 안 뜰까요? 뜨지 않을까요? 당연히 뜨겠죠. 그쵸? 네. 근데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터를 좀 달아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터를 달까요, 안 달까요? 안다. 안 달아요. 두 번째는 어떤 모터를 다냐? 껌을 막 씹습니다. 껌을 막 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동그랗게 뭉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그 배를 하나 마련해주고, 근데 그게 왜 모터예요? 그러니까 모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 변수로 추가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하여간 껌 같은 걸 모터로 달아놓으면은 얘가 이 배를 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냥 생각만 해봐도 없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껌으로 만든 모터고, 자, 요 세 번째 배는 휴지예요. 휴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뒤에다가 달아주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배는 여기에다가 비누 조각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4개의 배 중에서 어떤 배가 움직일 것 같아요? 어, 비누를 단 배만 움직일 것 같죠, 그쵸? 얘네들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근데 다 안 움직이지 않을까요? 다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다 안 움직인다면은 이 실험을 굳이 해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무언가 하나는 움직일 것만 같죠, 그쵸? 네. 근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애는 뭐예요? 그냥 비누. 봤을 때 비누 같아 보이죠, 그쵸? 네. 실제로 해봐도 비누로 만든 이 배는 움직인답니다. 이 배가 이렇게 앞으로 가기 시작한대요. 아, 진짜요? 근데 얘네들은 안 간대요. 왜 그런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일단 결과를 이렇게 얻어낸 거죠. 얻어낸 다음에 왜 비누가 이제 그렇게 이 배를 움직이게 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했다고 가정하고 재현이 읽어봅시다. 어,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했는가?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배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찰했을 것이다. 집집마다 실내에 미세한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이 모든 배들이 약간씩 움직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실험 변수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그 의미 있는 실험 변수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도 되는 그런 실험 변수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다른 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배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비누 덩어리를 발동기로 단 배이다. 왜 비누 발동기를 단 배가 더 많이 움직이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 가지 실험 변수들을 분석하여 그것들이 실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 바란다.
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뭐부터 잘 분석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작용한 실험 변수들을 명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원인이 나중에 도출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 변수들을 파악해서 그 의미들을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밟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서연이 읽어봅시다. 음소거 상태예요. 우리는 동일한 욕조를 활용하여 모든 배를 동시에 집어넣었다. 각 배들은 욕조 안에서 조금 다른 위치에 놓이긴 했지만 분명히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에 틀림없다. 각 배들은 약간 다른 시간차를 두고 집어넣었지만 그것도 역시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각 배들은 서로 달랐다. 그러나 모든 배들을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배들이 똑같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가지 실험 변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발동기도 거의 같은 크기로 만들긴 했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는 아니었다.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실험 변수였다. 이 모든 것들이 실험 변수이긴 했지만 아마 실험 결과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가장 커다란 실험 변수는 사용된 발동기였다. 물속에 가장 먼저 집어넣은 배에는 아무런 발동기가 달려있지 않았다. 실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대조군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실험 변수를 파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모든 배를 동시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완전히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약간의 시간차가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실험 변수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 넣을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것도 실험 변수이기는 하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1번과 2번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실험 변수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파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은 명확히 보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실험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질 때는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게 엉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배의 크기를 동일한 크기로 만들려고는 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배의 크기도 실험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그런 실험 변수로 역시 분류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발동기 모터의 크기 역시도 조금씩 다르니까 역시 그 실험 변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역시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역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통제되고 있는 실험 변수다. 그래서 통제되고 있는 실험 변수가 총 4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의도했었던, 그쵸? 그 실험 변수가 그러면 하나가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네. 모터의 종류가 무엇이냐? 요 실험 변수가 이 실험의 그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주요 실험 변수라는 것이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다르게 나온 결과는 뭐의 원인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발동기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도출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론 도출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이 실험에 투입한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조군은 뭐냐? 여기 앞에 배에서 보시면은 다 하나씩 어쨌든 모터를 달고는 있죠. 물론 그 영향을 낼 수 있는 모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씩 모터를 다 달고는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모터를 안 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무런 변화를 변수를 그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한 실험 변수와 완전히 상관없는 녀석 하나를 여기에다가 일부러 투입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모터가 안 달려있는 이 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조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결과를 뭐랑 다 비교하냐? 이 녀석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녀석이랑 비교했을 때 껌으로 그 모터를 달면 어때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휴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누랑 해보면 어때요? 다른 게 보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가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준 역할을 하는 이 대조군이 실험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누가 실험 설계를 할 때 이 대조군을 안 넣어버린 거예요. 네. 네, 잘못 설계한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모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도대체 원래 모습이 뭐였는가? 원래 얘가 움직이는 애일 수도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원래 움직이는 애였는데 껌이나 휴지가 오히려 작용을 일으켜서 멈추는 역할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비누는 뭐예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 움직여 다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대조군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 주니까 어때요? 원래 얘는 움직이지 않는 녀석이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해석하다 보니까 비누가 움직이는 그쵸? 역할을 해 주는구나라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아,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대조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실험 변수와 상관없는 그쵸?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녀석을 거기에다 포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대상을 비교할 수 있는 실험 변수나 실험 영역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실험하려는 그 실험 요인이죠. 그쵸? 실험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 그 친구가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친구가 그 실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비교하면서 의미들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배들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실험의 초점은 각 배를 움직이게 만드는 발동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발동기가 어떤 움직임의 원인이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그거죠. 그쵸? 도대체 이 발동기가 배를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은 멈추는 거냐? 그리고 어떤 게 움직이게 하는 거냐?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비교할 만한 기준이 되는 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쵸? 실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작위로 생겨나는 기류의 변화로 욕조 안에 있는 모든 배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배들이 무슨 원인으로 움직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배들을 아무런 발동기를 달지 않은 배와 비교하여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비교해야 한다. 비누 발동기를 단 배는 아무런 발동기를 달지 않은 배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누 발동기가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일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누가, 그쵸?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했다라는 결론은 얻을 수 있다는 실험적인 우리의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그 과학적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실험이 잘 설계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현이 그 다음 달라 읽어봅시다. 결국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는 마분지 배에 붙인 발동기의 종류였다. 이 결과로서 비누가 가장 효과적인 발동기라는 사실을 발견해내었다.
그러나 껌과 화장지는 둘 다 실험 기준용 배보다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비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좋다. 이제 나름대로 시력을 분석해 보았으니까 왜 비누가 배의 효과적인 발동기로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자. 네, 여기서 이제 과학의 특징이 조금 나오는데요. 자, 그 요인으로 비누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가 움직였어요. 그쵸? 현상이 관찰이 된 거죠. 그쵸? 네, 네. 여기서 이제 과학이 뭐예요? 왜라고 묻는 거죠. 그쵸? 자, 그 답이 뭐예요? 비누가, 그쵸? 배를 움직이는 게 실험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은 뭐예요? 그러면은 왜, 또 왜가 나와요. 그쵸? 왜 비누가 배를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럼 왜 또 그게 그런 결과를 내는가라고 하는 게 계속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게 이제 과학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험을 통해서 비누가, 그쵸? 배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비누가 배를 움직이는 요인, 원인이 된다는 게 분명히 밝혀졌죠?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럼 비누가 왜,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비누는 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1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실험도 두 가지로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큰 대야를 이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채웁니다. 채웠다고 가정할게요. 대야가 조금 더 커야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후춧가루를 막 뿌려주세요. 자, 근데 후춧가루가 요렇게 한쪽에만 몰려 있도록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골고루 표면을 거의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후춧가루를 뿌려달라는 거. 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그쵸? 먹는 거 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네, 어쨌든, 어머니 학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핀셋하고, 그 다음에 화장지, 그 다음에 비누 덩어리, 껌 4개를 이제 준비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이제 대보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핀셋을 여기다 대면은 후추에 후춧가루에 뭐 움직임이 일어난다던가, 뭐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예, 그쵸? 화장지나 껌은 어떨까요? 없지 않아요. 예, 없겠죠. 그쵸? 화장지 같은 경우는 좀 묻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쵸? 예, 조금 묻어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 움직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그쵸? 네. 근데 비누를 넣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죠. 그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딱 녹아서 풀리면서 이렇게 물이 뿌옇게 물이 뿌옇게 되는. 예. 후추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후추도 자,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후추도 하얗게. 후추에 때가 벗겨지는 변화가, 네, 그래요. 네,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비누를, 자, 우리 색깔을 좀 구분해야겠죠. 비누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 자, 그러면은 그 후춧가루들이 여기서, 자, 요 비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비누의 영향을 받아서
네, 잠깐 지울게요. 여기 비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비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죠. 그쵸? 네. 근데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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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요 주변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길쭉한 후추가 없는 일정 지대가 만들어진대요. 와. 예, 신기하죠, 그쵸?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되나? 예. 네, 근데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이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핀셋이나 화장지, 껌 같은 걸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나.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실험을 해보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 해석하는 걸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106쪽이네요. 106쪽 서연이 읽어주세요.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했는가? 젖은 화장지와 씹은 껌뿐만 아니라 빈 핀셋은 후춧가루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젖은 비누는 분명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후춧가루가 물에서 재빨리 멀어진다. 마치 비누가 후춧가루를 밀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비누가 배에 아주 효과적인 발동기로 작용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비누는 수면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으킨다. 비누가 수면에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른 실험을 해보자.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에서 또 하나 추가한 그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쵸? 네, 수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후춧가루라고 하는 거를 수면에 쫙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거죠. 그쵸? 네. 마치 자석에서 그 자기력선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철판에다가 철판이 아니죠. 그냥 판에다가 쇳가루 뿌려놓고 그 밑에다가 자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쇳가루들이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쫙 정렬하면서 아, 자석에서 자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 역할을 이제 후춧가루가 해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 그 비누의 영향이죠. 그 영향이 그러니까 수면에서 예전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거를 이 후춧가루라고 하는 그 실험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 이제 투입을 해서 예,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보여줬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왜 움직이느냐라고 했더니 수면에서 그쵸? 예, 후춧가루를 밀어내는 듯한 그쵸?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물 위에 떠 있던 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춧가루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 갈 수 있었구나. 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제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제 그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왜라고 하는 거죠. 왜라고 했을 때 비누 때문이야. 왜 비누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수면에 후춧가루의 움직임을 보니까 수면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왜 저기 수면에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수면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 실험을 또 하나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는 물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해서 두 번째 실험을 이제 진행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백, 어,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또 물을 또 대야에다 채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늘을 준비하라고 돼 있죠. 그쵸? 네. 자, 이런 물 위에 바늘을 그냥 띄우면 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띄울 수 있겠죠.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대부분 다 가라앉을 겁니다. 네, 대부분 다 가라앉는데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네, 대부분 다 가라앉아요. 왜요? 물보다는 바늘이 밀도가 어때요? 높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늘을 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그 실에다가 실 2개를 이렇게 마련을 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바늘을 살짝 얹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바늘이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뜨겠. 아니, 실이 받쳐주고 있다고요. 뜨겠죠. 뜨겠죠, 그쵸? 네, 요 상태에서 정말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조심 이 실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늘이 계속 떠 있대요.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네. 뭐지? 네. 물이 그 컵에다가 물 따라 놓고 거의 조금 더 물을 더 따라가지고 조금 더 나왔을 때 클립을 띄우면 띄어져. 예, 맞아요. 그쵸? 예,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원리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밀도가 더 나가니까 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요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그 밀도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을 또 이제 감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서 바늘을 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핀셋을 이제 요 옆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 영향은 없어요. 예. 예, 별 영향 없습니다. 자, 여기 화장지 한 장 있죠. 화장지를 한 장을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놓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한 없어요. 장을 밑에다가 깔아놔요? 화장지를 우리 발동기 다는 것처럼 이 네. 옆에다가 이렇게 화장지를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바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큰 영향은 없어요. 껌은 역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비누 덩어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늘이 그 옆으로 밀려나지 않을까요? 밀려나는 게 아니라 바로 물 아래로 떨어진답니다. 와, 네.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은 뭐예요? 비누가 그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네, 물이 이제 요렇게 살짝 차 있는 거 아시죠? 물이 원래 약간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차 있는데 요 표면 위에 지금 바늘이 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근데 이 떠 있는 이 수면에 흰색 같은 거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죠. 그쵸? 근데 비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후추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이런 표면이 요렇게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뭐예요? 후춧가루가 요렇게 촘촘히 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근데 비누가 인제 여기다 인제 온 거죠. 비누가 오게 되면서 이 표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땅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확대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누가 인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후추들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다고 생각해 봐요. 원래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여긴 가상의 선입니다. 가상의 선이에요. 네, 여기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얘로만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춧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까 그래서 그 역할이 나오는 거고, 흰색 같은 경우는 자기를 떠받쳐 주던 수면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예, 배 같은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얘가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비누가 이렇게 있었는데, 비누를 여기 넣으니까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수면에 떠 있는데 후춧가루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 영향으로, 예, 그 영향으로 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비누 때문에 종이가 네. 움직이는 거. 네, 그 수면에 영향이 가는 건데, 배가 수면 위에 떠 있잖아요. 후춧가루처럼.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비누를 놓으면은 앞으로 가는가? 그러면은 그 비누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가? 수면에 영향을 준다. 주는 영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좌우로 벌리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을 연속된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 변수들을 사실 다 조절한 거예요. 대조군들을 다 설정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인제 그 알아낼 수 있었던 예 그런 예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 볼게요.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나? 바늘은 물속에 그냥 떨어뜨리면 그대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실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수면에 올려놓으면 물 위에 둥둥 뜨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네, 표면 장력이라고 아시죠? 그쵸? 소금쟁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물 위를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누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바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 물속에 비누를 집어넣으면 바늘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결국에는 가라앉는다. 그러나 물속에 화장지, 껌, 핀셋을 집어넣으면 바늘이 계속 물 위에 뜬 채로 남아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먼저 앞선 세 가지 실험에서 관찰한 모든 현상은 뭐예요? 물 표면에서 일어난 거죠. 네. 일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배도 수면에서 움직였고 후춧가루도 물 표면에서 움직였죠. 바늘도 비누를 물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수면에 둥둥 떠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된 실험 변수 3개를 통해서 비누가 뭐 어디에 작용한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물 표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결국 비누는 물 표면과 관계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도대체 비누는 물 표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가?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표면 장력이라고 나옵니다. 표면에는 뭐예요? 물 표면엔 어떤 힘이 있다는 것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요 꼬맹이를 우리가 이 감아 태울 때 어떻게 해요? 서로 팔을 잡고 어떻게 해요?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물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분자 하나하나가 있는데 서로 결합된 상태로 양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소금쟁이 같은 작은 발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아 태울 때 서로의 팔을 맞잡고 당기면은 거기에 타고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죠. 그쵸? 네, 그런 효과가 모든 액체의 표면에서는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후추같이 작은 알갱이나 바늘을 잘 띄우는 거예요. 그럼 밀도 차에 의해서 원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띄우면은 그 무게보다 표면 장력이 더 우세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중력에 의해서
가마 태운 아기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밟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좌우로 당기는 힘이 중력보다 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밀도에 의해서 가라앉으려는 것보다 표면 장력이 더 강해지면은 밀도는 더 높지만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소금쟁이 같은 애들도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모든 액체의 표면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얄팍한 필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 힘의 그런 그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얇은 막 같은 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이 필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물체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 물체들은 곧바로 물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바늘을 생각해 보라. 바늘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분명히 물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다. 그러므로 물에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가라앉으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게 바로 바늘을 물속에 떨어뜨릴 때 우리가 목격한 현상이다. 그러나 실을 사용하여 바늘을 물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을 때 바늘은 물 위에 둥둥 떴다. 이것이 바로 표면 장력으로 생기는 필름 때문이다. 자, 이어서 재현이 얼른 읽어봅시다. 시간 없어요. 네, 이 필름은 얄팍하고 부서지기 쉽지만 분명히 물 표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냥 그 바늘을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에는 이 필름이 찢어져서 바늘이 그대로 가라앉게 된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수면 위에 바늘을 올려놓으면 필름이 손상되지 않아 표면 장력이 바늘을 떠받칠 수 있게 되어 물 위에 둥둥 뜨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물속에 비누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늘이 가라앉았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냥 핀셋, 화장지, 껌을 물속에 담갔을 때에는 표면 장력이라는 필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담그는 행위는 바늘을 가라앉히는 원인이 아니었다. 바늘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원인은 비누가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비누는 표면 장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비누는 물의 표면 장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현상은 실험 3.2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실험 3.3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 후춧가루 중간에 비누를 담갔을 때 후춧가루는 비누로부터 멀리 살아났다. 그것은 바로 표면 장력이 얄팍한 필름처럼 수면 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누가 물에 닿자마자 많은 영역의 표면 장력이 줄어들었다. 네, 그래요. 예,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땅으로 설명했었죠. 그쵸? 예, 그 줄어드는 영역들을 따라서 후추도, 그쵸? 움직이는 것이고, 배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쵸? 예, 그런 이제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머지 빨리 읽어보고 마칠게요. 그러나 나머지 영역에는 여전히 표면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필름이 그릇 중심부에서는 깨어졌지만 가장자리 부분에는 여전히 강하게 펼쳐져 있다. 그 결과 이 필름은 그릇의 가장자리 쪽으로 움츠러들면서 그와 동시에 후춧가루를 잡아당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 3.2에서 배의 발동기로 달아놓은 비누는 실제로 발동기의 힘이 미치는 영역까지만 표면 장력을 줄였던 것이다. 이것은 수면에 있는 필름을 움츠리게 만들어서 배를 끌어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마치 비누가 미는 것처럼 배가 움직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잠시 동안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실험 변수를 사용하여 세 가지 다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비누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실험 변수들을 조절하면서 원인들을 알아내고 그 의미들을 그쵸? 캐치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